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 시간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든 일에는 언제나 위험보다 두려움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위험보다도 더 큰 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행할 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은 생각처럼 크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투자를 실행하기 전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려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또는 갖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도록 언제나 노력할 거고요. 오늘도 그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편히 두려움을 극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주 대표의 조언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계속해서 열어놨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재테크 투자인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명한 부동산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 간단하게 고민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고요. 이곳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이나 여러 가지 궁금증 올려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부동산 관련 고민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알짜 지역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코너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서울 중심지라는 최적의 입지에 또 한강변 개발에다가 주거 환경 개선 등의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그리고 오픈 채팅방 모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민 남겨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요, 마포구 창정동 강흥창역 1번 출구 앞에 네. 쌍용 예자의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지금 현재 이걸 명확하게 알아보고 네. 또 파는 게 좋겠는지 그 장기로 보유해도 될런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여기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거주를 하다가 네. 지금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전동의 쌍용 예가 지금 세를 주고 보유 중이신데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이제는 매도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을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답변 들어보세요, 아버님. 네. 만약에 그걸 매도하면 어디로 가서 사면 좋을런지. 그렇죠. 갈아타기 전략까지 궁금하시죠?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 광흥창역의 쌍용 아파트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그죠? 네.
보유하신 지가 오래되셨다고 그랬나요?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10년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가격 차이는 가격 그 차익은 조금 많이 누리셨겠네요. 뭐 많이 누린 것도 없어요. 내가 매입할 때 뭐 조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구입하실 때. 예. 네, 그러면은 이 주택을 지금 처분할까 말까가 첫 번째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앞으로 발전이 있으면 안 팔아도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하게 되면 어디로 투자할 것인가가 두 번째고.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건 보유 기간 동안 이게 차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예? 보유 기간 동안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시세 차익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에선 시세 차익이 났어도 일정한 금액 정도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게 주택수를 조금 알아야 돼요. 예. 예, 이거 말고 또 보유 주택은 있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럼 제가 이제부터 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 가장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보유 의견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예, 보유해도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단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도할 거냐, 아니면 추가로 보유할 거냐, 이 결정을 사실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뭐부터 봐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에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거냐, 이걸 가장 먼저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미래 가치가 좋아지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부동산에 있어서 미래 가치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해야 되죠.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주변이 상당히 좋아져야겠죠, 그죠? 예. 환경이 변화해야 되고, 다음으로 또 좋은 거는 내 스스로가 변화하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변화하면 되고. 예. 자, 그러면 먼저 주변적으로 이 지역이 그러면 변화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냐, 그걸 먼저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광흥창역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앞으로 광흥창역 일대가 여기가 환승역으로 바뀌어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날짜로 그 서울시에서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서부선이라는 경전철이 있거든요. 예. 이 서부선이라는 경전철이 딱 들어오는데 이 서부선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 저 은평구부터 해서요. 은평구 저 세전역에서 시작을 해서 명지대 거쳐서 우리 또 신촌하면 신촌에 연대하고 이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대까지 들어가요. 예. 이게 뭐냐면 서울에 꽤 이름 있는 대학타운과 함께 업무 지역인 중심 업무 지역인 여의도로 들어가는 노선이 이 광흥창역을 딱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내 아파트 있는 주변 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긍정적인 문제. 당연히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죠, 그죠? 예. 많은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노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변 환경이 월등히 좋아진 조건을 일단 갖췄어요. 예. 그 대신에 자체적인 거는 얘가 뭐 재건축한다거나 그럴 현황은 아니에요, 그죠? 이미 개발해서 지어놓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죠? 예. 자,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유하는 것도 되고, 그 두 번째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뭘 보아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누구를 지금부터 갖고 있을 때 누구를 더 갖고 있는 게 수익이 더 좋냐를 또 이제 비교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뭐냐면 이때도 마찬가지. 나는 나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건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나는 확실히 주변이 좋아질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대안 상품을 고를 때는 마찬가지로 주변 여건이 좋아지는 걸 당연히 골라야겠죠. 그죠? 예. 근데 나보다 더 좋아져야 돼. 나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자체적으로 개발도 가능해야 나보다 더 좋은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걸로 갈아타려면 네. 지금 내가 이 처분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그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투입되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특별하게 내가 자금을 보태서 월등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를 그냥 추가로 보유하는 것이 앞으로 더 수익이 더 높을 수 있다. 이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착공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서부선 결정은 올 상반기에 지금 날 것 같으니까요. 아마 그 좋은 쪽으로 방향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예, 예. 그러면 착공 때까지는 뭐 내년 정도에 착공 예정이 아니면 2021년 착공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아버님한테는 서부선 호재가 굉장히 큰 이점이잖아요. 이래서 부동산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여력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면 정보 업데이트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저는 성남 신흥동에 네, 포레스티아라고 아파트 입주권이 있고요. 네, 또 용산에 원효로 이가의 푸른 빌라를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서 어디서 제가 거주주택으로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러면 원효로의 그 네. 다세대 주택은 번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원효로 2가 80-3번지.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고민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에 또 자양동에 빌라가 준공공 임대로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계속 보유해도 될 건지. 그럼 자양동에 보유하고 계신 빌라 번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양동 218-5번지. 218-5번지 총 3채를 보유 중이시네요. 부동산 네. 부자 시청자분이신데 일단 거주하실 곳은 둘 중에 어디가 좋을지 원효로 네. 이가의 빌라냐 아니면 신흥동의 포레스티아냐 먼저 진단을 도와드리고 자양동 빌라는 후에 상담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자양동에 다세대 하나 갖고 계신다고 했고 다음에 이제 원효로 2가 다세대고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성남에 이제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죠, 그게. 네, 맞아요. 네, 그 역세권에. 네, 네. 그러면은 거주하기 좋은 건 아무래도 내가 실거주하기 좋은 거는 당연히 아파트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네. 그동안 이렇게 그것도 이제 조합원 거를 제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조합원 거, 예. 네, 사업 시행인가 나기 전에 매입을 한 건데 네, 네. 용산께 예. 앞으로 용산이 이제 좋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보니까 세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돼서요.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거는 구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용산 거는? 용산 거는 이제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6월에 입주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볼게요. 그럼 결국은 지금 세 개의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세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신 사항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흥동 포레스티아는 제가 2016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도 그동안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네네네. 용산 거는 이제 어쨌든 안 되잖아요. 아직 임대사업자 안 낸 상태거든요. 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네.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네. 판단하실게요. 네네. 네네. 일단 뭐 워낙 세 곳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지도상에 나타내기가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은 좀 있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신흥동의 아파트고, 그죠? 네. 그 원효로의 다세대고. 일단 지금 자양동 다세대는 지금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거는 네. 해가지고 지금 임대 주고 있어요. 이건 등록을 했고, 어쨌거나 네. 임대사업자세요, 그죠? 네. 그럼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1주택 효과를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제 2년 거주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뭐 신흥주공이건 뭐 원효로 거건 어쨌건 2년 거주는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원효로 이각계 그러니까 9.13 이후에 구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더라도 네. 처분할 때 중과세를 할 것이고 네. 종합부동산세를 합산을 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대신에 고민이에요. 뭐를 하는 거냐면 얘는 중과는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아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면은 임대사업자 네. 등록을 하면 8년이면 어쨌건 지금 8년짜리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8년이면 50%, 10년이면 70%예요. 네. 공제되는 게. 그럼 네네. 중과되지만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납부하는 세금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 인가 이전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네. 사업시간 전에 구입했고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전체 3개 보유하신 것 중에 아마 차익이 가장 클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세테크의 기본 목적은 뭐예요? 세테크의 기본 목적. 세테크를 하는 기본 목적은 세금 안 낼래잖아요. 그죠? 네. 안 낼 수 있으면 안 낼래. 근데 지금 안 낼 거면은 가장 차익이 큰 거를 안 내야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신흥 아파트를 1주택으로 가서 비과세 전략을 하시는 거고 네. 어쨌거나 자양동구 등록하셨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원효로 것도 등록을 해서 장기 보유, 그러니까 얘를 중간은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공제 받는 거니까 네. 이 전략 구사하시는 게 신흥 아파트 등록해서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거주하기에도 훨씬 좋잖아요, 내가. 네, 지금 네. 용산 거 다세대나 자양동 거 다세대는 투자 목적으로 임대 놓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세금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음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셔도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송파 헬리오시티 네. 32평에 살고 있는데 네. 거기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 계속 이제 제가 오래 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네. 전세로 거주 중이신 건가요? 예, 전세를 거주하고 네네네. 있고요. 그 매수 타이밍하고 이제 적정 가격대가 어느 정도에 사는 게 좋은지가 좀 궁금해요. 솔직히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비싼 와중에 좀 저점 매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타이밍이 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헬리오시티 가격대도.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지 대표님 매수 타이밍 언제로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이 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2월 달 예. 네. 그러면 아무래도 매수 시점을 잡기는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실거주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거주용이죠. 예. 네, 실거주용의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사실상 내가 필요한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왕이면 이제 이게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잖아요. 예. 입주하고 있는 단지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판단하는데 쉬울 것 같으니까요. 예. 제가 그 특성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특성 듣고 판단해 보세요. 예. 네. 특히 헬리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또 단지랑은 달라요. 거의 한 9,5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단지여도 어마어마한 대단지예요. 웬만한 그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보다도 커요. 예, 맞습니다. 정말 대단지란 말이죠. 예. 대규모 단지니까 이런 특징,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를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단지의 특성이 있죠. 예. 입주하고 있는 단지의 특성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입주 시점에 공급량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풀리죠. 공급량이 많이 풀리죠. 이게 왜 많이 예. 풀리냐면 물론 실거주도 있지만 여기는 가수요도 있어서 임대 수요도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걸 임대를 놓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임대 공급량도 높고 실제 임대량이 못 맞췄을 거예요. 투자자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실거주자한테 처분하는 공급량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뭘 보는 거냐면 우리가 공급량은 봤어요. 이 단지 자체 내에서 공급량이 가장 많을 때는 결국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을 때겠구나. 이건 알았어요. 그죠? 예.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잖아요. 도대체 적정 가격이 그렇죠. 얼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적정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수요자들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입주 단지들의 가장 좋은 가격대는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예. 당연히 공급량이 많을 때가 적정 가격이 매수자 입장에서 가장 좋을 때죠. 가격이. 아, 왜냐하면 가격이 안정화되고 좋아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입주가 다 마무리되고 입주가 끝나고 이게 안정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예. 단지가 안정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뭐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임대 가격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임대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매매 가격도 그때부터는 상향을 우상향을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보편적으로 입주 단지들이 딱 보게 되면
입주할 때 2년 뒤 가격, 입주하고 나서요. 그리고 또 4년 뒤 가격, 그다음에 6년 뒤 가격이면은 언제 가격이 가장 높냐면 6년 뒤 가격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언제예요? 조금이라도 빨랐을 때 그렇죠.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한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어떤 장점도 있냐면은 고를 수 있는 장점도 조금 커져요. 예. 좀 좋은 게 워낙 세대수가 많고 여기가 지금 역하고 이 끝에 쪽이랑 가면 도보로 걸어가려면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이것도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한 6년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도 가격 편차가 좀 발생하니까요. 지금 시점에 조금 내가 비싸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위치 좋은 동에 좋은 라인을 잡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저층하고 로얄층하고는 가격 차가 1억 이상 벌어지잖아요. 네. 예, 그거는 감안해서 어차피 그 가격대만큼 걔만큼 저층이 한 지금 시점에서 저층하고 그 로얄층하고 한 2억 정도 차이 나면은 저층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은요. 1억 정도 차이 나는 건 나중에 팔릴 때도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로얄층 사시는 게 맞아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아파트 투자는 좀 하반기까지 관망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나도 지금 아파트를 사면 안 돼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지역별로 물건별로 매수 타이밍이 다른 거니까요.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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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동대문구 답심리동 네. 70-10번지 네. 통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를 이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네. 매도를 하려니까 양도세가 만만치 않게 나와가지고 다가구 주택으로 한 등기가 따로따로 다 구분돼 있어요. 다세대인데. 네. 근데 다가구 주택으로 한 등기 하나로 묶으려니까 네. 묶으면은 예를 들어서 매도할 때 양도세가 좀 줄어드는지. 양도세, 절세 방안 짚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가구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절세가 가능한지, 답심리 70-10번지 통건물 다세대 대표님 절세 방안 짚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지금 이 전화 한 통의 값어치가 몇 억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왜냐하면 이래서 부동산은 전문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전문가 정확한 판단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전화 정말 잘하셨고요. 네. 지금 현재 다세대인데 이거를 다가구로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고 다가구로 전환을 했을 때 세금 절약이 되느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매도했을 때 양도세가. 네, 그 당연히 절약될 수밖에 없고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조금 있어요. 네.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니까 어떤 조건이 맞춰야 되는 건지 하고 왜 이득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다세대 주택은 뭐예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죠? 네. 그리고 이걸 다가구로 전환하게 되면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의 한 종류예요. 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세대별로 소유권이 많아요. 그죠? 네. 소유권이 이게 현재 몇 세대라고 그러셨죠? 8세대. 소유권이 8개 이거는. 근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소유권이 몇 개예요? 하나. 한 개예요, 한 개.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 9억 원까지 비과세 해줄 때는 1세대 1주택 소유권 하나에 대한 것만 비과세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9억 원까지. 대신에 이미 지금 현재 다세대예요. 그죠? 이 다세대를 다가구로 전환하려면 조건에는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단 뭐 면적은 뭐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해요. 저희가 건축 바닥 면적 합계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확인할 게 이 8개 이 건물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당연히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다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맞고 첫 번째 조건을 맞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으로 쓰는 게 얘는 4층. 근데 이게 다가구로 가려면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예요. 현재 몇 층이에요, 이 건물? 4층이요. 4층이요? 4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예요.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저 주택. 그럼 2층, 3층, 4층이 주택이네요?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3개층 이하니까 다가구가 돼요. 그리고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8세대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돼요. 당연히 다가구로 등록 전환되는 거니까 등록 전환 하시고요. 이거는 건축 설계 사무실에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네, 알아요. 네, 설계 사무실 가시 하시고 그 다가구로 주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얼마까지 비과세죠? 9억까지 비과세잖아요. 1주택이니까. 그죠? 그리고 9억 초과되는 부분 있잖아요. 9억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9억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보유한 지 10년 넘으셨어요? 네. 10년 넘었으면 이거 말고 다른 주택 없는 거죠? 네. 10년이면 9억 초과분은 몇 프로까지 공제해 주냐면 80%까지 공제해 줘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거 따로 파는 것보다 이거 따로 팔면 전부 다 지금 중과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전환해서 팔면은 몇 억의 지금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등록 전환해서 파시는 거고요. 이거를 통으로 왜 파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부동산에서 하도 팔으라고 전화 왔길래 네. 팔려고 문의를 해봤는데 양도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부동산에서 하도 팔으라고 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하도 팔으라고 해도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청량리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네, 물론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건물이 조금 내구 전환이 조금 오래된 거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철도망 있잖아요. 예. 이거에 따르면 지금 면목선이 위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지금 경전철역이 하나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 호재를 조금 더 지켜보고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지역적인 호재를 조금 더 이용해서 나의 수익으로 더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 혜택을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론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지금 상담 들어보니까 정말 전화 한 통의 가치가 엄청 크게 느껴지네요. 026676-0321번으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오픈 채팅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해박한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구리시 인창동 710번지 정은 스카이빌 아파트 32평을 일시적 2주택 올해 아마 마무리가 되는 연도인 것 같은데 올해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지하철 8호선을 들어서면 매도할까요?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게 이 구리주택이 지금 일시적 2주택이라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8호선이 이제 구리역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쪽이 지금 8호선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조금 보여지거든요. 이 구리역 일대는. 네. 그렇다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을 활용을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이 된다라면 이거는 비과세를 받고 처분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처분을 하셔서 이 주변 지역에도 지금 신도시들이 막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 남처분 자금을 가지고 차라리 이쪽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실 거면은 신도시 쪽으로 그 자금을 옮겨 놓으시는 것이 이거를 보유하면서 8호선 개통했을 때 가격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지금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네. 또 3기 신도시까지 지금 여기서 한 6만 세대 이상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간에 간극이 더 벌어질 거니까 지금 간극이 아직 덜 벌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것이 세테크하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계셨던 이 8호선 호재는 이미 가격에 조금 반영된 걸로 판단을 하고 좀 신도시, 좀 새로운 곳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하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삼각지 대우 월드마크에 10년 전에 분양 입주해서 현재까지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어서 시세 변동이 많지 않고 공기도 좋지 않아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이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시기를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곳 언제쯤 매도하거나 갈아타기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죠. 이제 용산이라는 곳이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용산에는 어떻게 해서 용산 내에서 버티는 것은 맞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월드마크를 처분하시고 일반 아파트로 지금 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한번. 자, 내 거를 처분하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죠. 물론 내 것이 올랐다라면 다른 것도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도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당장 이 삼각지역 부분으로 해서는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해 나가면 여기 대형 공원이 조성될 건데 이 대형 공원이 조성이 되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또 발표를 해서 주변 지역이 하나하나씩 정비될 때마다 과연 주상복합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이냐 일반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선호도상에서 일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일부 지역의 한강변 쪽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들이죠. 이렇게 자체적인 개발 호재까지 갖고 있는 걸로 내가 갈아타 버린다라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갈아타는 전략 구사하시는 거 잘 하셨고 그 시기가 어느 시기가 적절할 것이냐고 묻는다라면 그건 당연히 지금이다. 왜? 아직 개발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나보다 달아나는 상품들이 더 빨리 달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이 올라와 있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처분을 하고 조금의 자금을 더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더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호재가 많은 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갈아타는 전략 찬성 의견 주셨고요. 또 시기도 지금이 좋다라고 판단을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드릴 거니까 전화 남겨주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제입니다. 돈 되는 저평가 지역 공략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저평가 지역 어디가 남아있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지역도 짚어주시는 건가요, 대표님?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사실은 방송에서 이 구체적인 지역을 짚는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이 자료를 토대로 보게 되면 또 새로운 곳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지역들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또 지금 호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호재가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것들 또는 가격이 반영이 됐어도 그 비율이 전체를 100으로 본다라면 이제 20-30%밖에 반영 안 된 곳들도 눈에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역들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또 무엇을 공략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발표한 어제 정책도 낱낱이 분석을 할 거니까요. 아마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발표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지역까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미나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돈 되는 저평가 지역 공략하기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2일 바로 내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026676-0321번 전화 열어놨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가 모든 분들 상담은 도와드리지 못하더라도 생방송 중에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신 분들의 사연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동주 대표님이 다 체크를 하고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가요. 행당 2동 대림 아파트. 네. 25평이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가 도봉구 쌍문 4동. 네. 성원 아파트 26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신경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거 시기 좀 알아보려고.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곳 그리고 또 세를 주고 보유 중이신 곳 행당 대림과 쌍문동 성원 아파트 중에서 어디를 매도를 하는 게 좋을런지 타이밍까지 함께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아버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행당동 대림이야 워낙 입지가 좋고 많이 알려진 곳이라 예, 거기는 특별하게 먼저 보는 것보다는 지금 쌍문 성원을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 어느 주택을 먼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림 아파트를 지금 19년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을 19년차 보유하고 계시고 예. 그러면은 그 이 두 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도 있으세요? 그 쌍문 사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가 지금 3년째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아파트 말고 다른 주택은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현재 3년 정도 됐으면 지금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넘겼나요? 아니, 아직 안 넘었습니다. 올해 이제 3년차 됩니다. 아, 올해 몇 월이에요? 올해 1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 정도요? 예. 네,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일단 공교롭게도 지금 행당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가 이게 지금 19년 보유한 거고 19년 동안 보유한 거고 예. 다음으로 이제 쌍문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가 이게 지금 현재 일시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올해 19년도 10월이요. 10월이 지나고 나면 행당 대림이 일시적 주택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유하신 지가 19년 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을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을 해서 내가 비과세를 받을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언제 팔아야 돼요가 정해진 언제 팔아야 되냐면 그냥 올 10월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내가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이 기간을 넘겼을 때 어떡하냐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성원 아파트가 차익이 많아요? 아니, 그거는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차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왜냐하면 내가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내가 이 행당 대림 아파트를 얼토당토하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에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행당 대림은 도심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예. 쌍문동에 있는 성원 아파트는 서울은 서울이지만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예. 앞으로도 누가 계속 수요가 많겠어요. 당연히 행당 대림이 수요가 많고 선호도도 누가 더 높겠어요. 행당 대림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으로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리하지 마시고 그때는 두 번째 방법이 성원 아파트를 파세요, 그냥. 왜냐하면 차익이 얼마 없으니까 양도세가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도 성원 아파트를 오래 가져가실 아파트는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 지역에 굳이 거주를 해야 된다면 이 창동 역세권이나 노원 역세권의 아파트 많잖아요. 예. 이쪽으로 가셔서 거주를 하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 내가 일시적 이주택 효과 보고 처분하되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못 맞출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저 성원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중에 이 행당 대림을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이동에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우이동에서 그 방학역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그렇게 큰 영향 못 줘요, 여기다가. 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안 제시해 드렸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할지는 본인의 판단이 따르는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갑자기 이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한번 알아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림동에 있는 그 한양 아파트하고 이제 신길동 쪽에 있는 양우 내안에라는 아파트 있는데. 신림동이요? 아니요. 신길동, 신풍역 쪽이요. 네네. 네, 혹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걱정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네. 대림, 한양, 신길, 양우, 내안에 두 개를 보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 목적이세요? 실거주도 하고 이제 네. 투자도 되는. 자, 두 가지 조건 다 충족 못 시켜줍니다. 이거 실거주 언제 할지도 모르고 네네. 투자 수익이 어떻게 날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발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말고도 네네.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자, 핵심만 말씀드릴 거니까 딱 판단하세요. 그냥 아마 판단 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얘기 들으면. 네. 자, 지역 주택 이거 두 군데 다 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자, 뭐래요? 첫 번째, 싸대요. 저렴하대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예, 저렴하대요. 그리고 통장 없어도 내 집 마련한대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내가 조합이잖아요. 조합. 네. 조합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요. 조합한테 있는 거예요. 조합원한테. 그러면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이 발생하죠. 네네.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저렴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냥 통장 하나만 남는 거예요. 통장 없이 분양받아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 지역주택 모집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거 조합인가 낯써요? 막 그러죠. 네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토지 사용권을 80%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네네, 맞아요. 80%는 뭐냐면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네. 근데 얘가 사업인가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네. 이때는 토지 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을 95% 갖고 와야 돼요. 이거 못 갖고 와서 사업이 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상 또 이거 착공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시행가 받으면 또 착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집이 되니까. 네네. 이때는 소유권 100% 채워야 돼요.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저렴한 거 없어지고 그럼 나는 그동안 누릴 수 있는 기회 다 누리는 거,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만약에 비용 때문에 좀 고민스러워서 이쪽 지역을 눈여겨보신 거라면은 네. 여기 가장 큰 호재가 뭐예요? 왜 그 호재 타고 지금 여기 지역주택 사업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그 호재가 바로 여기 신안산성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신안산성 들어가는 기존에 입주한 한 15년 된 아파트 있죠. 여기 아파트 단지들. 네네. 차라리 이거 구입하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실거주도 빨리 할 수 있고 신안산성 개통하고 나면 차익도 생길 거고. 아시겠죠? 네네. 네, 이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네. 지역주택조합이 귀에는 달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높으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안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계속해서 미래가치 높은 지역들을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도 함께해 주세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인재 이사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통에서는 서울 도심권의 투자 유망 지역이죠. 마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는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형 업무 지역인 여의도와 도심권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직주 근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2호선과 5호선, 6호선은 물론이고 경의중앙선과 인천공항철도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추고 있으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내부 순환도로 등의 간선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수월함으로써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수도권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특급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요. 공덕 역세권을 중심으로 잘 발달된 상업시설과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아현동과 신촌을 거쳐서 홍대 상권으로 이어지는 신흥 상권의 확장 또한 이곳으로 수익층을 유인할 수 있는 최고의 플러스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투자하시는 것이 성공 투자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한강가의 접근성이 좋다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강이라는 천혜 자연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개발이 가능한 한강변이라는 점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변북로를 따라 이동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한강변이 개발이 진행이 되었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죠.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한강변의 미래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업무타운의 확장과 상권의 확장,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마포 지역입니다.
수색 역세권 일대에 복합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수색역과 DMC역 일대, 촬영기지 이전과 정비시설 용지 등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과 문화, 업무 시설들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고지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암 업무지역과 연계되는 대규모의 업무타운 확장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덕을 지나 용산권에는 강남의 버금가는 대형 업무타운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개발이 가시화된다면 수색에서 상암을 거쳐 합정 공덕을 지나 용산으로 이어지는 서부권 최대의 업무라인 벨트가 형성되어서 젊은 직장인들의 풍부한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대 상권의 지속적인 주변 확장에 따르는 지역 가치의 상승 또한 주목하실 부분인데요. 처음 홍대 주변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던 이 상권이 지금은 합정과 연남동으로 확장이 되었고 망원동과 성산동으로까지 지속적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만큼 그 확장의 수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지역들의 선점 또한 좋은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는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아이언 뉴타운을 비롯해서 마포 지역 곳곳이 재개발을 통한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파른 시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바탕으로 서부권 최고의 업무타운과 대학타운을 형성을 하고 있는 마포 지역인 만큼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형의 수요보다도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소형 주택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인 만큼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포 지역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02-6676-0321번 계속해서 전화 열어놨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부동산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규제 강화로 재건축 연한이 길어지자 또 민간 주요 건설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도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해방과 있습니다. 카페를 접목시킨 곳입니다. 뉴스앤이슈입니다.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에 짓고 있는 LH 아파트에 쓸 예정인 건축자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자재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인 LH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H가 발주해 GS건설이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이 아파트는 현재 20% 정도 공사가 진척됐는데 최근 화장실과 현관에 시공하기로 한 이른바 라돈 대리석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리석 자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며 시행사인 LH에 자재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LH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리석 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신축 건물의 라돈 측정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 계획을 신청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2010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LH 담당자께서는 그런 라돈 배출되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저는 살 수 없죠. 바꿔야겠죠. 그런 얘기를 당연스럽게 한다는 자체가 얘네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약간 고압적인 태도가. 이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은 일부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게 LH 입장입니다. 교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대로 된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LH 관계자는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검사 결과는 공인된 것이 아니라며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면 향후에 왜 바꿨느냐는 영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한국경제TV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LH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해도 갈등이 쉽게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따르면 대리석 등 건축 자재와 관련한 표준화된 라돈 측정 방식은 현재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시흥 은계아파트의 라돈 대리석 갈등에서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이 대리석을 과연 이 사업장에서만 썼겠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라돈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까지 건설사들은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무감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의문 제기에 대해 GS건설이 일부 자체 사업장에 라돈 대리석을 썼다고 시인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자재는 정확하겐 화강석이지만 흔히 대리석으로 불립니다. 고급 아파트의 화장실 선반 상판과 현관 입구 바닥재 등에 주로 쓰입니다. 시행사인 LH는 이번에 문제가 된 대리석의 등급과 기준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리석의 종류는 시공사인 GS건설이 골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한 겁니다. 마감재를 시공사가 선정했어요? 네. 저희는 어느 수준 등급에 대한 기준만 있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건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GS건설의 자체 사업장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 대리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이 아파트가 이른바 프리콘 방식, 즉 시공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입찰 사업으로 시공사의 역할이 단순 시공 이상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문제의 대리석은 브라질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자체 사업장에도 일부 쓰였다고 시인했습니다. GS건설은 최근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이 대리석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LH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GS건설이 기존 자체 사업장에 시공한 대리석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어느 아파트에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은 앞으로 자체 사업에서 해당 자재를 쓰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정부는 건축 자재에서 잇따라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자 상반기 중 규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지만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전국엔 네트워크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지역 공항 운영 참여는 제주도민의 주도권 확보와 도민이익 창출을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방문해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일찍부터 시작한 스마트 공장을 기반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고 창원의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청사 건립 재원은 예산 전입금과 유휴시유지 매각대금, 차입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종 행사나 축제성 예산 등 절감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의견을 존중해 서산시 자원 회수 시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